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 김채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 보시다가 가을이구나 이렇게 창밖 보면서 느낄 새가 있습니까요? 네, 하늘이 맑을 때, 그럴 때. 예. 환자만 들여다보시느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주변에 좀 그래도 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나. 병원에는 이렇게 어째요? 선생님이 좀 가서 여기 앉아있으면 계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공간 있어요? 저희 병원이 환경이 괜찮은 게 그 산에 있어가지고, 예, 바로 뒤에 산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그 예전에 병원장님이 정자도 하나 지어 놓으셔가지고. 예. 어머 훌륭하신 병원장님.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실 때가 있구만요. 예, 그 코로나 사실은 이렇게 터지기 전에는 거기 많이 환자분들도 가시고 저희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림의 떡, 예. 그 좋은 풍경을 놔두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쉴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 주변에도 있어요. 꽤 많아요. 예, 흔한 질환이라 가지고 예. 역류성 식도염. 어떤 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 그래서 그 역류라는 말처럼 위에 있는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을 총칭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분 중에 1분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앓고 있어요? 네. 오, 진짜 많네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명절 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기 쉽고 실제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위장관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아니면 먹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질 때 있거든요. 가족도 오랜만에 만나면 갖고 이랬어요. 하여튼 다양하게 위 관련해서 응급실 많이 찾네요. 예, 또 특히 떡 같은 거 드시다가 또 이제 크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역류성 식도염을 탄산 혹은 조잡이라고 하는데요. 조잡이요? 네. 조잡증, 조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탄산이라는 거는 신맛을 머금는다는 뜻으로 위산이 입으로 올라온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의미하고 조잡이란 역시 마찬가지로 가슴이 쓰리거나 타는 듯한 이런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10명 중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한 분이 앓고 있다 그러니 우리 청취자분들도 경험하셨거나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샵 9930으로 궁금한 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도 활짝 열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아까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거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하게 많죠.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식도하고 위에 경계부에는 괄약근이 있는데요. 이 괄약근이 음식물이 식도에서 위로 들어갈 때는 열리는데 평상시에는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위 내용물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특정 원인에 의해서 이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지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돼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다양한 것이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비만, 흡연, 음주, 탄산음료, 취침 전의 음식 섭취, 과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탄산음료 왜 소화 안 되면 벌컥벌컥 먹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는 것 같다 하고 역불로 자시는데 그게 더 안 좋네요. 네, 그게 이제 뭔가 청량감이 있으니까 드시면 소화에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이게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탄산음료도 이게 안 좋구만. 그러면은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침하시는 분도 많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함으로써 가슴의 쓰림이나 통증 그리고 신물이 넘어오는 게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특히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이외에 목에 이물질이 걸린 듯한 느낌이나
인후통이나 목소리의 변화 그리고 말씀해주신 기침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입냄새가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서 목감기인 줄 알고 계시다가 잘 낫지를 않아서 다시 진찰을 받으시고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아는 같이 이제 연극하는 남자 선배님이신데 이제 나중에서 기침 계속 하다가 나중에서 이제 식도염인 줄 알았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그 선배는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기침이 이제 버스에서 나오니까 코로나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녔다고 다들 막 이렇게 겁내하니까 그런 있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모른다 그랬잖아요. 목감기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역류성인지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가슴? 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는데, 근데 통계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약 30%에서만 내시경에서 식도염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따라서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쓰림이나 통증, 그리고 신물이 넘어오는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있냐 없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인분도 아마 기침 이외에 이런 다른 증상을 동반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런 증상 없이 기침만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감기나 이런 걸로 인한 기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오래 가신다고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또는 우리 축농증 같은 그런 게 있어도 그럴 수 있어서 근데 이제 같이 그 어떤 그 방송 더빙을 같이 하는 또 선배이기도 한데 굉장히 불안했어요. 솔직히 엄청 친한데 더빙 공간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 기침을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식도염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선배도 몰랐어요. 그게 그래서 그 의사분들도 뭐 이제 사실 딱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감기인 줄 알고 치료를 했는데 너무 안 낫는다 또는 오래 간다 하면 이제 식도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식도염을 생각해서 치료를 했는데 너무 안 낫는다 싶으면 뭐 우리 축농증,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침이 나오고 막 이런 증상 좀 속이 쓰린 것 같고 이러는데 좀 그런가? 하고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 네네. 그래서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은 신물이 올라온다 이고요. 2번은 트림이 잦다입니다. 그리고 3번은 심하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없는데도 목소리가 잘 쉰다 이고요. 4번은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입니다. 그리고 5번은 가슴 속에 화끈거리거나 쓰리다 이고 6번은 입냄새가 난다입니다. 7번이 만성 기침이 있다입니다. 7가지 증상에 보통은 한 2가지 이상 정도 되면 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해보셨는가요? 자가 진단 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의심해봐야 된답니다. 첫 번째, 신물이 올라온다. 2번째, 트림이 잦다. 3번째, 심하게 목소리 지른 일이 없음에도 목소리가 쉰다. 4번째,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 5번째, 가슴속이 화끈거리거나 쓰리다. 6번째, 입냄새가 난다. 7번째, 만성 기침이 있다. 이 중에 2가지. 저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트림이 많이 먹으면 나기도 하잖아요. 네. 많이 먹었어 나. 근데 많이 먹으면 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도 나중에 이제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등이 그렇게 아팠대요. 계속 등이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계속 기침하고 이러다 보니. 네, 그런 부분이 또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2개가 해당이 돼도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쩌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예방이나 치료에 대해서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이게 다 스트레스가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쉼이 필요합니다. 아라이언의 휴 듣겠습니다.
잘 쉬고 왔습니다. 아라얀의 휴 듣고 왔습니다. 지금 건강한 우리 몸 남도 마실 허준 김철영 과장님 모시고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한의장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자다가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면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달래요. 내시경으로 식도염, 소견 안 나와요. 두 가지 빼고 다 해당돼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아, 식도염, 소견은 안 나와요. 오, 근데 계속 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시경 했는데 30% 정도만 30%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완전히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면 이제 좀 이런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아까 그 자가진단 그 7개 문항 중에서 2가지 빼고 다 해당이 되면 얼마나 그 복잡할까요? 막 쓰리고 막 목에 막 자꾸 뭐 걸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사람 걱정이 되잖아요. 네, 네. 혹시 이 식도염이 그 식도암 뭐 다른 부위의 암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해주신 분 같은 경우는 내시경상 이상은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드문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시경상 만약에 다른 소견이 보인다면 이제 식도암으로 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보긴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발해식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발해식도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데요. 발해식도요? 네. 발해식도가 뭐냐면 영국의 발해시라는 외과 의사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인데 식도로 위산이 자주 역류하다 보면 식도가 위산에 자꾸 자극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식도의 점막세포가 위의 점막세포처럼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암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있어야 할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대치되면 그게 암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발해식도도 식도에 위에 세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식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확률이 0.5에서 1% 정도로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식도 소견이 확인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확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적극적인 치료하고 관리가 필요하시겠습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면서 이렇게 대불구마요. 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위해서 내시경이 필수적인 검사는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된 분이라고 한다면 발해식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상에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발해식도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답니다, 한의장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도 좀 둘러보고 봐도 좋겠네요.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지 스스로. 그럼 치료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 치료 자체가 사실 막 어렵다기보다는 재발을 잘해가지고 재발을 잘해서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생명에 지장을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증상이 심해지면 이렇게 수면 중에 깨기도 하고 식사나 이런 기본적인 삶의 질에 굉장히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가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양방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약은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위산이 역류돼서 식도를 자극해서 증상이 생기니까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위산 분비 자체를 억제한다기보다는 위장관의 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한약과 침치료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위장 운동이 저하되면 위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잘 넘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의 압력이 상승해서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더 잘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를 통해서 위장관의 운동을 강화시키면 역류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한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혈자리에 사관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관혈이요? 네. 어디입니까? 네. 그래서 손에서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사이에 약간 들어간 부위를 합곡혈이라고 하고 그리고 발에서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들어간 부위를 태충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체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예, 뭐 이렇게 맞습니다. 눌러주잖아요. 예, 딱 그 부위가 합곡혈인데요. 아, 예. 그래서 이 합곡혈하고 태충혈을 합쳐서 사관혈이라고 합니다. 이 사관혈이 한방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이다 보니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위장관 운동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 이 합곡혈 이렇게 네, 꾹꾹 네. 눌러주니까 속이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제가 사슴스럽죠. 금방 태가 나요. 예. 아니 근데 이거 평상시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좋다 이거죠. 예, 여기가 근데 멍이 잘 드는 자리라서 너무 세게 누르시면 이제 멍이 잘 들기 때문에 가볍게, 어머 좀, 좋아질 값을 예. 꾹꾹 눌러. 자극될 정도로, 네, 자극될 정도로 여기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사이 협곡열하고 엄지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그 사이하고 네. 야 이렇게 손으로 눌러준 것만 해도 좋아진다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임미아님도 아직은 해당 사항이 하나 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한희정님 아까 그 의견 네, 아니, 예, 증상 말씀해 주신 분은 스트레스가 심해서 좀 그런 것 같다고 네. 그러시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좀 하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평상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이 잦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결국 정말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를 매운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폭식으로 푸시는 것은 삼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바로 누우신다든지 그리고 잠자기 바로 전에 간식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도 중요한데요. 저녁 식사를 한 뒤에 3시간 정도는 지나서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잠자는 자세는 만약에 바로 누워서 주무신다고 하면 상체를 30도 정도는 높여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옆으로 누워 주무신다면 우리 위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고려할 때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눕는 것이 역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네. 어르신들이 누워서 자려면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야 아, 뭐 심장도 좋고 위도 예. 좋고 뭐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누웠을 때 이렇게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네. 역류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꼭 점심 일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예. 연로하시고 이제 아, 예. 81살이 되셨으니까 이게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주무세요. 그게 좀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하고 바로 또 이게 식사를 하고 나면 사실 졸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요. 예. 씨름 저기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게 눈꺼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높여서 자거나 그게 참, 그러니까요. 이제 식후에 졸릴 네. 때 뭐 왜냐면 낮잠을 주무시면 또 네. 피로 회복에 더 좋다고는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적절한 걸 지키는 게 좋은데, 일단은 점심을 너무 과식하시지 마시고, 네. 그런 선에서 이제 낮잠 조금 주무셔도 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의자 같은데 좀 기대서 자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다. 근데 이제 그 저녁 식사 하신 후에 3시간 후에 자고 막 들어눕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네. 예, 그래요. 그러면은 막 이제 역류성이 자꾸 올라오니까 무엇이 좋을까 음식도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 어떤 것이 좋은가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가, 네. 과일이 이제 제일 흔하게 말씀하시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과일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고, 오렌지나 귤처럼 신맛을 내는 과일들은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이렇게 신물이 넘어오는 건데, 예. 네, 신맛을 내는 과일들을 먹으면 그래서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나나나 배 같은 과일들은 자극성이 약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일 이외에도 양배추라든지 이런 역류성 식도염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증상 유발이 덜한 음식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네. 양배추 막 즙이나 그 약이나 이런 거 하면 낫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증상을 덜한 음식이다.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바나나나 배라든지 그다음에 양배추라든지 이런 종류에 상관없이 일단 과식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잠자기 전 3시간 안에 드시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뭐든 과음은 일하고 네.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생활 습관부터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3시간 정도는 지나서 잠자리에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무실 때도 왼쪽으로 누워서 그다음에 상체를 조금 더 높여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폭식, 이것이 제 문제네요. 과식. 네. 그래요. 오늘 또 선생님은 과식 안 하십니까? 평상시에? 아, 저도 맛있는 거 먹을 때 과식을 잘 해가지고. 그 과식 안 거 어디로 갔대요? 제가 근데 저녁 늦게는 잘 안 먹어가지고. 아, 세상에. 그런 습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고 PD, 예. PD님, 저녁 안 먹었다고 자랑을 잘하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저녁 식사는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샵993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정화의 꽃이 있다 들으면서 우리 김철영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살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